제가 지난주에도 짚어봤던 이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코로나 피해 예술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여기에 연휴 중간에 문준용 씨가 맞받아쳤습니다. 최근에 게임 사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 강사 활동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사업 같은 것도 하고 디자인 프리랜서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걸 좀 정리하고 작품 활동만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전혀 일상생활이 좀 그대로예요.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까지 나서서 상습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을 해치고 있다. 나쁜 사람이라면서 공개 비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코로나 예술 지원금을 두고 싸웠던 게 지난주까지고 오늘부터 좀 새롭게 나온 얘기는 장혜철 변호사님, 곽상도 의원 얘기는 심의위원회가 지원단체까지 늘려가면서 문준용 씨에게 지원금을 줬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까? 원래 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주는 기준이 애초 공고대로 이 150건 내외였다면 여러 지원자 중에서 28등 정도까지가 선발됐을 거라는 게 곽상도 의원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해당 공고에서 34등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갑자기 지원을 하는 대상을 늘리게 되면서 46등까지 선발됐다. 그러니까 애초 기준으로는 사실 문준용 씨가 탈락했어야 되는데 이 선정 대상이 늘어나면서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게 곽상도 의원 측 주장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은 이 지원자 수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폭증하면서 선정 대상과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순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요, 서울문화재단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문준용 씨 점수가 나오고 나서 지원 대상, 선정 대상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화재단 측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지원했는데 지금 이 등수로는 원래 기준대로 못 받는다. 이걸 알고 나서 선정 대상을 늘렸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다면 설사 이 문화재단의 설명처럼 지원자가 많아서 선정 대상 늘린 게 사실이라고 하여도 시간 순서상으로 대통령의 아들에게 지원금 주기 위해서 뒤늦게 선정 대상 확대한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들이 자꾸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아들이 이 피해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 재단에서 지원금을 출연하는 이 사업에 공모를 한 것부터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한국 국내 어떤 정치 관행이나 정서상 상당히 좀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사 대상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피해 사실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4줄짜리 지원서를 낸 것도 결국 대통령 아들의 이런 무성의한 지원서 제출도 여러 오해와 구설수를 낳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문준용 씨와 서울문화재단이 이러한 논란들을 자초한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요. 조상호 부대변인. 근데 이제 문준용 씨도 이제 조금 지나서 반박을 했는데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타당한 근거인가? 날 욕보였고 자신 있다면 곽상도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했을 것이다. 이렇게 SNS를 통해 맞받아쳤거든요. 아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문준용 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근데 그 특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어떤 특혜를 베풀었다는 조항은 없고 본인의 추측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 누가 누구와의 결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거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심층 보도에서 언론에서 집중 취재해서 심층 보도할 만한 내용의 거리조차도 안 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만 가지고 본인이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그걸 마치 어떤 선정적인 주간제사나 실릴 만한 그러한 정도의 의혹 제기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특혜라고 받았던 근거가 약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걸 무슨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특혜라고 생각했으면 벌써 고발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논리로 자꾸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게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런 부분에만 열중할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의혹을 가지고 그 의혹을 가지고 구체성이 있게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정부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회 뭐 검찰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제 옆에 있는 화면이 곽상도 의원실이 제공한 당시에 원래 이 논란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 문주용 씨만 4줄 쓰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대단히 자세하게 적었는데 어떻게 문주용 씨만 지원글 받았냐. 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근데 이것 관련해서 단 4줄이 아니라 여기 뭐 밑에 4줄이 있는데 그 문주용 씨 측은 한 20줄 정도 된다. 이게 뭐 4줄로 증명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반박을 또 했었단 말이죠. 뭐 한 20쪽 정도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뭐 추가적인 아마 뭐 첨부 뭐 자료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앞에 요약본만 보더라도 일단 다른 지금 어떤 지원자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 같은 경우 일단 양적으로는 많고 내용적으로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해 지원은 떨어지고 문주용 씨는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전시가 취소돼 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아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곽상도 의원 측에서 문제를 하는 것이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서 상당히 좀 부실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반면에 서울문화재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문주용 씨 입장에서 보면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들로 살아가기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모든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또 하나 가진 저희 의문이 뭐냐면 예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할 때 네. 청와대에서 찍은 이 환경단체 상임 감사를 이 서류 전형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랬더니 청와대가 노발대발하면서 전부 다 불합격시키고 다음에 또 한 번 거쳐서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주도했던 공무원들은 좌천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명단에 들어있는데 과연 그걸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이제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 자료 그런 측면에서 곽상도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합격시켜줬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는 거기에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의혹이 뭐 완벽하게 다 돼 있으면 뭐 고발하지 하겠습니까? 일단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또 문준용 씨도 물론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이 대통령 아들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또 본인한테는 불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과 문준용 씨의 설전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 이유고요. 곽상도 의원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과거 야당 의원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통령 아들이라면 정말 이 정도 나는 기준을 다 맞추고 했지만은 이 정도 어떤 논란이 있을 줄 몰랐다. 어떤 그 정도는 돼야지. 서너 번씩 SNS 나와서 나 뭐 제도 하나도 없고 기준 절차에 맞추고 모든 거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는 곽 의원이 아버지 쪽까지 겨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서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문주용 씨 측은 곽상도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곽상도 의원은 또 내가 그런 의혹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 쪽이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곽상도 의원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고 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네. 뭐 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 자유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법상 이 직권남용 및 강요에 의한 이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이걸 봤을 때는 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의아할 것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상도 의원이 이 고발장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정치적인 어떤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법률적 실익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아들을 둘러싼 계속되는 논란, 야당의 의혹 제기 저희가 이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